자, 계좌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어제 아침에 마이너스 1740만 원에서 맞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이너스 920만 원. 많이 음, 올라왔지? 한 800만 원 정도 올라왔네, 그지? 음, 다행이네. 어제 낮에 좀 선물이 빠지더니, 음, 뭐, 밤새 많이 올랐더라고, 지수가. 지금 이거 몇 달러요? 거의 51달러까지 갔다가, 좋다. 조금 내려왔네. 음. 많이 올라왔고, 네, 좋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다시 121.2로 올라와서 마감을 해줬어. 음, 근데 이게 뭐 생각보다 너무 큰 양봉이 떠줘서 음. 좀 느낌이 좋기는 한데, 오, 예, 나도 어, 좋아. 어. 근데 뭐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다음 음, 주 좀 지켜봐야지. 네. 근데 이제 좀 느낌은 좋아. 음, 3대 지수 모두 좀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네. 다우가 거의 2.5% 정도 오르면서 음, 다우가 제일 많이 올랐고, 역시. 음, 반도체가 5.7% 올랐어. 와, 대박인데? 분명히 뭐 7,500을 깨니 많이 막 이랬는데, 음, 갑자기 8,000을 한 번에 그냥 뚫어버렸네. 뚫어버렸고, 이게 지금 반도체가 5.7%면은 쏙수는 얼마나 오른 거야 도대체? 엄청 속소리 3배죠? 세배지. 많이 올랐겠지. 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속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웃으셨으면 좋겠다. 어, 주말 내내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려요. 공포탐욕 지수는 33에서 45로 한 방에 중립으로 와버렸어. 음, 아주 뭐 요즘에 변동성이 다이나믹하네 그냥. 아니, 그래도 국장만큼. 나스닥 RSI는 네. 44.3으로 한 음, 방에 또 거의 10 넘게 올라가면서 V자를 그리고 확 확 올라갔네. 올라갔지? 음, 이대로도 60까지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지는데. 음, 주요 있으면 같이를 보면 네. 다우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을 돌파했어. 혼자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 와, 나스닥은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신고가를 못 가고 있는데, 잘 좀 달려갔으면 어. 좋겠네. 올해가 이제 2월 초인데, 네. 올해 들어서 벌써 4% 상승 중이고, 다오가? 다우가 보통 연평균 한 10에서 한 12% 정도 되나? 연평균 오르는 게. 근데 지금 벌써 한 달 만에 4%가 오른 거니까 음, 많이 오른 거지. 진짜 많이 올랐네. 엔비디아 우리 잭슨 홈께서 음, 다시 한번 AI에 대한 조금 호재성 발언을 해주셨어. 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구축이다. 음, 지금 근데 기업들이 돈을 쓰는 게 음, 뭐 기본적으로 뭐 작게 써도 몇십 조, 음. 많이 쓰면 몇백 조씩 막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가늠할 수 없는 돈이야. 그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구축은 맞아. 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되나? 음, 근데 뭐 몇십 조, 몇백 조씩 막 투자하니까 네. 엄청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게, 나라 예산이 그 정도인데, 한 기업에서, 그쵸? 그치? 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 음, 소비자 심리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네. 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음, 어쨌든 주식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뭐 번외로 조금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3이면 네. 높은 편은 아니야. 그래요? 이게 뭐 높을 때는 80도 넘어. 그러니까 이제 음,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뭐 지금 경기가 좀 좋다. 뭐 음, 이런 지수인데 이제 증시가 좀 과열돼 있다라는 보조 지표로 하나로 좀 보기 괜찮은 지수 중에 하나야. 내 개인적으로. 네네. 왜냐면은 이게 코로나 폭락 오기 전에 2019년에도 음, 한 80이 넘었고, 아, 그리고 22년 폭락 오기 전에 어, 21년에도 한 80? 그러니까 음, 조금 심리 지수가 높다는 거는 음, 그만큼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음, 조금 과열로 봐도 된다. 보조 음, 지표로 나쁘지 않다. 음,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57이면 높은 편은 아니야.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S&P 500의 기업들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됐는데 음, 그 중에 80%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네, 최근 5년 평균치보다 크게 윗돌면서, 네, 투자 심리를 개선을 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이랑 이란이 핵 협상이 있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별로 안 좋게 끝났어. 아, 그래? 뭐 미국에서는 이제 핵 능력을 완전히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란에서는 거부를 했고 사실상 뭐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에서 추가 제재가 있겠다 뭐 발표를 한 상태고. 다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내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 진짜요? 이제 앞으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올렸어. 그러니까 좀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올렸더니 이제 여러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좀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거든. 이분이 우리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구독자분이라, 이거는 완전 연애 편지처럼 장문을. 그래서 이분이 댓글을 가장 빨리 단 건 아닌데, 또 우리 후원해 주시니까. 네, 감사한 마음에. 답변이라도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엄청 길지. 요약을 좀 해줄게. 너무 길어서. 핵심 요약은 이거야. 총 5억이 있으시대. 총 5억이 있는데. 구독자분께서? 아니, 5억보다 더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 총 현금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네. 현금 5억이면 되게 많네. 그쵸. 우리보다 많은데. 근데 1.5억은 지금 우리랑 똑같이 TQ 단타를 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1.5억은 이제 폭락장에서 TQ를 살라고 대기를 하고 계시고 2억은 또 폭락장에서 QLD를 살라고 대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핵심 질문은 이거야. 나라면 이제 지금 QLD를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 2억이 있다고 했잖아. 이거를 폭락장이 왔을 때 QLD를 살 거냐 TQ를 살 거냐 이거를 묻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묻는 건데 답변을 드리면 네. 내 생각이야. 뭐 따라 하실지 마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그쵸, 거고. 판단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백테스트를 많이 했잖아. 네. 근데 이제 뭐 존버를 하든 4848을 하든 네. 어떤 경우든 어쨌든 TQ가 QLD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왔어. 그래서 사실 과거 데이터만 보면은 네. QLD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 굳이 뭐 TQ가 더 수익률이 좋은 건 뻔히 아는데 그쵸. 굳이 QLD를 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근데 이제 인간의 본능이 이게 두려움 때문에 조금 TQ에 큰 비중을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부부도 일부 자산은 지금 QLD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굳이 QLD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혹시 좀 TQ가 또 막 고점 대비 막 90% 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만큼 많이 빠지니까, 오르는 만큼.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좀 QLD도 일부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구독자분께서 10년 안에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데 근데 좀 빠르면 5년 안에도 하고 싶긴 하대. 근데 어쨌든 최대 10년 안에 은퇴 계획을 좀 하고 잡고 계신데 5억으로 은퇴가 쉽진 않지. 왜냐면은 10년 뒤에는 1년에 인플레이션을 3%만 잡아도 10년 뒤에는 지금 물가의 한 50%는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이 5억을 10억으로 만든다고 해도 한 7억에서 8억밖에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5억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이 쓴다, 나는. 그래서 한 번은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한 번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음 폭락장까지 어차피 기다린다고 하셨으니 다음 폭락장에서 이제 장기 추세선이나 우리 T바스키를 통해서 TQQQ 저점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그냥 5억을 매수를 하는 거야. 한 번은 좀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 네. 10년 안에 은퇴를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10억? 좀 좋은 경우에는 한 20억까지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야. 그쵸. 그럼 자산 배분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잡자 이거지. 왜냐면은 10억일 때의 계획과 20억일 때의 계획은 다르거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은퇴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때 얼마의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네. 이게 자산 배분이라는 게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 그러겠죠. 왜냐면은 계좌가 반토막이 났을 때 느끼는 공포가 사람마다 다르거든. 맞아요. 누구는
반토막이 나기 전에 무서워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고, 누구는 반토막이 나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자산 배분은 그때 가서 좀 결정하면 되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작은 금액으로 은퇴를 하고 싶다면, 리스크를 좀 감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5억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제 일하지 않고 그냥 은퇴하기에는 작은 금액이지. 그래서 5억으로 은퇴를 하고 싶다면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 다음 폭락장에서 5억을 TQ를 좀 몰빵을 하고 좀 자산을 한번 불리는 리스크를 한 번은 좀 감당을 해야 할 것 같고 네. 이제 그 이유는 일부 자산은 좀 보수적으로 뭐 배당주나 뭐 스파이나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뭐 또 너무 금액이 커진 상태에서 TQ에 몰빵하는 건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그쵸. 서방님 말씀하신 대로 배당주 같은 거는 어쨌든 배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배당주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쵸, 좀 우리 뭐, 부부는. 그래서 일부 자산은 좀 보수적으로 그때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네. 한 번은 좀 감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은 어쨌든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좀 보고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뭐 좀 우리 계좌 상황을 보고 좀 보수적으로 또 좀 첨가하실 수 있는 자료로 쓰셔도 되고. 뭐 지금까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